안녕하세요. 블랙엔젤입니다. 앞으로 2023년에 실시하는 주간보호 평가에 대해서 각 지표별로 하나씩 영상을 올릴 예정입니다. 이번 평가에서는 요양원 평가 시 적용되었던 지표들이 많이 추가가 되어서 기존의 평가를 무리 없이 진행했던 기관들도 생소한 부분이 많으실 거라 생각됩니다. 그런 기관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각 지표별 평가자들이 주로 체크하는 부분을 짚어드리려 합니다. 먼저 평가지표 1번 운영규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기관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지표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평가 점수는 1점입니다. 운영규정 하나만 가지고 1시간 이상씩 보는 평가자들도 있답니다. 아마 이 평가 기준 항목에서 운영 규정에 따라 기간을 운영함, 이 항목 때문이기도 하는데요. 운영 규정에서는 11개 항목을 순서대로 정리하는 게 좋습니다. 당연히 11개 항목에서 한 가지라도 빠지면 점수는 아예 0점 처리된다는 거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바로 평가 마감 문서가 중요한 이유는 평가자들이 이 마감 문서 한 장만 보고도 본인이 보고자 하는 항목을 바로 찾을 수 있기 때문에 번거로움을 덜게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운영규정 항목을 그대로 11개 항목을 쭉 나열해서 평가 마감 문서에 적어서 이용 정원 및 모집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5페이지, 운영규정, 개정 방법 및 절차는 13페이지 이렇게 정리를 해서 마감 문서에 정리를 해 놓으시면 평가자들이 운영규정의 항목을 금방 찾을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제가 만든 운영규정도 이 지표 순서대로 만들었는데요. 제가 만든 운영규정을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여기 이제 목차 들어갔고요. 지금 운영규정에서 총칙, 또 뭐 조직에 대한 부분, 조직의 업무 분장에 관한 내용도 실었습니다. 그 첫 번째 항목 이용 정원 및 모집 방법. 예전에는 모집 방법에 대한 부분만 그 지표에 나와 있었는데 이번 평가에서는 이용 정원에 대한 부분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꼭 센터에 이용자 정원을 꼭 적으시기 바랍니다. 이용 대상, 이용 절차, 그리고 모집 방법은 어떻게 하는지. 저 같은 경우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통해서 아니면 전화, 인터넷 상담 후 방문한다. 기존 방문 계약자의 지인 소개, 이렇게 모집 방법에 대해서 기재를 해 놓았습니다. 등급 판정 신청 절차나 수급자 모집 방법 및 이용 절차에 대해서도 실어 놓았는데요. 이 부분은 각 기관에서 필요로 하면 넣으셔도 되고 필요 없으면 빼셔도 좋습니다.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보시면 먼저 계약 기간. 계약 기간은 계약 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저는 4번 항목에 장기요양급여 제공 기준 및 급여 비용 산정 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 비용이 변경되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용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 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라는 항목을 넣었는데요. 지금 계약 체결 시 기간을 명시하여야 되기 때문에 4번 항목이 없다면 우리가 급여 비용이 변경됐거나 변경 내역이 있을 때마다 계약서를 새로 작성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4번 항목을 넣은다면 우리가 급여 비용이 변경되거나 또 어떤 그 내용이 변경됐을 때 그 내역을 우편이나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했을 경우에는 계약서를 굳이 작성하시지 않으셔도 된다는 항목으로 4번 항목을 기재를 해 놓았습니다. 계약 목적을 보면 우리가 뭐 이용자 관리보험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서비스 제공 이런 1번부터 여러 가지 그 4번까지 계약을 한 목적에 대해서 실어 놓았고요.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네, 여기를 보시면 우리가 수가가 매번 바뀌잖아요. 그래서 지금 예전에는 평가자들이 운영 규정에 그해 뭐 2023년이면 23년 운영 규정만 있어도 이 월 한도액이나 이 부분을 그냥 따로 첨부해도 별 문제를 삼지를 않았었어요. 그런데 올해 평가에는 평가자마다 다 틀리기는 한데 운영 규정이 각 연도마다 다 있는지를 체크하는 평가자도 있다고 하니까 2020년부터 지금까지 매번 운영 규정을 다 철해 놓는 게 좋습니다. 여기 비급여 항목에 대한 부분도 제가 실어 놓았고요. 또 신원 인수인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서도 기재를 해 놓았습니다. 이 운영 규정을 보면서 시설장한테 신원 인수인은 누구인지 물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원 인수인은 보호자 또는 보증인이라고 대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계약 해지에 대한 부분, 계약 해지에 대한 부분도 제가 넣어 놓았고요. 지금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네. 지금 이용료는 어떻고 비급여 비용은 뭐 시설장이 정한 거 이렇게 해서 지금 이용료 및 기타 비용 부담액을 적어 놓았고 2조의 이용료 변경 및 절차 이 부분은 우리가 이용료가 변경되는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죠. 장기한 등급이 변경되었을 때, 또 감경률이 변경됐을 때, 본인 부담률이 변경되었을 때, 또 이용자의 상태에 따라서 제공 시간이나 횟수 등이 변경되었을 때, 주간보호는 급여 제공 시간이나 횟수 등이 변경되는 경우가 자주 있죠. 네, 그리고 그 해마다 수가가 변경되었을 때, 또 비급여 비용이 변경되었을 때, 이 경우에 다 계약서를 일일이 작성을 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6번 항목 장기요양 인정등급 변경 시, 감경에 의한 본인 부담금 변경 시,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른 급여 비용 변경 시, 수가 변경이죠. 이 경우에는 사실 확인 후 재계약 없이 즉시 이용료 계산에 반영한다 라는 항목을 운영규정에 기재를 한다면 우리가 이 등급이 변경되거나 본인 부담금이 변경됐을 때 굳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용료 납부에 대한 사항을 기재해 놓았고요.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서비스는 제가 서비스는 재가기간 평가 매뉴얼을 준수해서 이러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신체적, 일상, 정서, 인지, 여가, 간호 및 기능 회복 지원. 네, 이런 서비스를 제공한다라는 것을 기재해 놓으시면 되고요. 네. 그 다음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 책임, 면책 범위에 관한 사항. 우리 배상 책임은 수급자 상해 등에 대비하여 배상 책임 보험에 가입하죠. 그 다음에 배상 책임 및 면책 범위는 언제까지인지, 네. 그리고 시설물 사용상 주의까지 제가 기재를 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 운영규정의 개정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주간보호는 우리가 기간기호가 대부분 3번으로 시작되거든요. 그런데 간혹 기간기호가 2번으로 시작되는 주간보호는 노인복지법을 준수해서 반드시 운영위원회가 있어야 됩니다. 운영규정의 개정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이번 평가에서 굉장히 주의 깊게 보고 꼭 평가자들이 짚고 넘어가는 사항입니다. 원래 요양원 평가에서는 운영규정의 개정 방법 및 절차 등은 운영회의나 직원회의나 이런 개정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부분을 꼭 체크를 해서 운영회의록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반영을 했는지 이것까지 다 운영규정 점수에 들어가거든요. 근데 주간보호는 사실 운영규정에 따라 기간을 운영함까지만 평가 기준 항목인데요. 요번에 우리 운영규정의 개정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평가자들이 물어본다고 해요. 운영규정대로 기간을 운영합니까? 네, 운영합니다. 그러면 운영규정 개정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저희가 운영규정을 작성을 했기 때문에 보통 직원회의를 통해서 저희는 운영규정을 개정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 개정 방법 및 절차에 대한 직원회의록을 가지고 온다고 한대요. 그래서 꼭 직원회의록을 작성을 해 놓으시는 게 좋으신데요. 보통 직원회의는 한 달에 한 번씩 직원회의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운영규정 개정 사항에 대한 부분을 직원회의를 한다면 12월 달에 하시면 딱 좋겠죠. 네, 12월 달에 간단하게 적으시면 돼요. 운영규정 개정 사항에 대한 의견 수렴. 내년도 우리 기간 운영규정입니다. 운영규정 서류 양식이 조금 평가 서식에 못 미치는 부분이 있어서 운영규정 서식을 구체적으로 변경하려 합니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직원들이 의견이 없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여기에서 꼭 주의하셔야 될 건 해마다 뭐가 바뀐다고 말씀드렸어요. 수가가 바뀐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회의 내용의 개정 사항에 대한 의견에는 수급자 급여 비용 부분 변경된 부분이 꼭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라는 부분이 꼭 회의록에 명시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시설장이 의견을 반영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결과는 2020년 운영규정에서 2021년 운영규정 구성 시 새로운 서식에 맞춰 작성하고 의견을 반영해서 2021년 변경된 수가 부분이 운영규정에 들어가도록 함. 이렇게 회의 결과를 작성해 놓으시고 평가자가 운영규정 개정을 어떻게 했는지 그 절차를 보여달라 라고 하시면 이 직원회의록을 보여주시면 됩니다.
직원회의록을 꼭 만들어 놓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하셔서 작성을 해 놓으시면 되시고요. 거기에 보시면 직원회의록은 참석자 서명이 꼭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뭐 누구누구 성명, 뭐 서명까지 이렇게 참석자 명단까지 만들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운영규정의 개정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인력관리 규정에 관한 사항 보시면 채용에 대한 부분, 네. 직원의 채용은 어떻게 하겠다. 그 다음에 복무 규정에 대한 거 지금 나와 있죠. 직원은 뭐 직원의 의무는 어떻고 복무 규율은 어떻게 해야 되고, 네. 근무 시간 및 휴게 시간에 대한 부분들까지, 네. 근무 상황 관리는 어떻게 하겠습니다. 출장, 네. 건강검진에 대한 부분까지, 휴직, 네. 그 다음에 승진에 대한 거. 승진에 대한 거는 꼭 평가자가 있는지 꼭 확인을 해요. 주간보호에 승진이 뭐 얼마나 있겠냐라고 해서 작성을 안 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 운영규정에서 그 평가기준 항목에 승진이라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승진은 꼭 적으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징계에 대한 부분, 이게 이제 상벌에 대한 부분이죠. 네, 그래서 네, 징계는 이렇게 뭐 해고는 어떻게 하겠다. 징계 종류나 처벌 기준, 네, 이렇게 쭉 작성을 해 놓았습니다. 보수에 관한 사항은 임금은 어떻게 지급을 할 것이고, 계산은 어떤 형식으로 하실 거며, 급여의 종류는 기본급여와 상여금, 재수당 등으로 한다. 퇴직금은 어떤 형태로 퇴직금은 운영이 되고, 우리 퇴직금은 DC인지 DB인지 아니면 뭐 적금 형식인지 어떤 형태로 퇴직금이 가입되어 있는지 여기다 기재를 해 놓는 것도 좋습니다. 네. 그 다음 보시면 연장 야간 근무 및 휴일 근로 수당에 대해서 제가 기재를 해 놓았습니다. 직원의 복리 구성에 관한 부분은 해마다 그 평가 때마다 꼭 평가자들이 짚고 넘어가는 부분입니다. 네. 포상과 복지. 우리는 포상은 저는 이렇게 적었어요. 포상과 복지로 나눴을 때 포상은 장기 근속과 공로상과 모범상이 있고, 복지는 명절 보너스가 있을 수도 있고, 명절 선물도 있을 수 있고, 근로자들의 유니폼을 제공한다. 저는 업무에 필요한 용품을 제공한다. 이렇게 포상과 복지를 나누었는데요. 이거는 평가지표 10번 직원의 복지 향상에 대한 부분, 네, 그 부분하고 연계가 되어 있으니까 이 운영 규정하고 꼭 맞추어서 네, 10번 항목도 준비하시면 되십니다. 휴일 및 휴가에 대한 부분, 직원의 유급 휴일에 관한 부분, 연차, 반차, 네, 특별휴가, 병가에 대한 부분 제가 적어놨고요.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시설장의 의무, 직원의 의무, 안전관리는 어르신 및 센터 운영에 저해되는 요소를 발견하는 즉시 적절한 조치를 단행한다. 그리고 주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직원들이 위급 상황 발생 시 연락망을 구축해서 어떻게 위급 상황 발생 시에 대처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또 기재를 해 놓았습니다. 근골격계 질환 및 감염 예방을 보시면 네, 연일에
근골격계 질환 및 감염 예방 관리에 대한 교육 실시하고 의심되는 직원한테는 치료를 받게 한다. 요 내용 기재해 놨고요. 또 보건에 관한 사항, 정기적인 소독, 전염병 예방, 또 감염 관리 지침, 비치 및 교육, 네, 위생 관리, 주방 식당의 물품 및 청결 유지. 그래서 직원들은 위험 방지 및 보건 위생을 위해서 규칙과 안전 및 보건 관리에 관한 규칙과 지시에 따른다. 이렇게 각 시설에 맞추어서 운영 규정을 만들어 놓으시면 됩니다. 감염 예방은 우리가 감염한 환자 발생했을 때 즉시 시군구에 발생 사실 통보하고 격리 조치한다. 어떻게 감염 예방을 하는 건지 이 내용을 적어 주시면 돼요. 감염 예방을 위해서 면회기 및 방문을 제한할 수 있다. 또 의심되거나 확진되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하겠다. 네, 그리고 건강검진의 실시. 직원이 1년에 한 번 건강검진 받는 거. 건강검진은 결핵진단이 포함되어야 된다라는 부분 명시를 해놓았고요. 재해보상에 대한 부분도 제가 운영규정에 넣어놓았습니다. 구충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은 우리가 보통 수급자 및 가족의 불만 및 직원의 구충을 처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건지 순차적으로 구충 처리 순서에 대해서 이번에는 구충 처리에 대한 부분이 평가 지표에 아예 들어왔죠. 네, 평가 지표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 구충 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은 꼭 숙지를 하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이 구충 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과 우리가 평가 지표에 있는 구충 처리에 대한 부분도 내용이 맞아야 됩니다. 서로 연계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어떤 경로를 통해서 접수를 한다. 구충처리 지침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구충처리 지침. 그 다음에 처리 기준은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지 예를 들어서 이 수급자가 아니고 직원들의 구충 처리의 지침에 대한 거는 직원이 팀장님한테 얘기해서 팀장님이 시설장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구충 처리를 했는지 구충 처리 대장을 만들어서 그거를 센터에서 보관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구충 처리함이 있으셔야 돼요. 구충 처리함은 보통 인터넷이나 이런 데 보시면 구충 처리함처럼 편함같이 생긴 그런 거 하나 사셔서 구충 처리함을 만들어 놓으시고 직원들한테 구충 처리는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접수하는지를 물어보시면 우리는 구충 처리함에 접수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면 맞겠죠. 그리고 처리 기준, 처리 결과 및 통보 5조에 보면 불만 및 구충 처리 및 처리 결과들을 기록하여 보관해야 된다. 제가 말씀드린 구충 처리 대장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운영 규정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이번 평가에서는 운영 규정 개정 방법 및 절차 부분 꼭 체크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 그러려면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꼭 직원회의록을 만들어 놓으셔야 된다. 네, 그게 또 중요한 부분이고 또 복지 포상에 관한 부분 평가지표 10번 항목과 연관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 매 분기마다 복지와 포상에 대한 부분 꼭 분기별 일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 서로 운영규정과 평가지표 10번의 복지 포상에 관한 부분이
꼭 같아야 된다는 거. 그것도 체크하셔야 될 포인트시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구충 처리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네, 구충 처리 절차에 관한 부분도 우리 요번에 평가 항목에 구충 처리 지침에 대한 게 평가 항목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 구충 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과 평가 지표에 있는 구충 처리 지침에 대한 부분도 서로 맞아야 된다. 이것도 체크 포인트입니다. 운영 규정에 따라 기관을 운영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잘 생각하시고 우리가 운영 규정에 기재해 놓은 것과 그리고 평가 지표 항목에 있는 부분이 다 맞아 떨어져야 된다는 게 체크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각 연도별로 운영 규정을 다 만들어 놓으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각 연도별 운영 규정 2020년도부터 2023년도까지의 운영 규정과 또 직원회의록 각 연도별로 직원회의록 운영 규정 개정 방법에 대한 절차가 들어가 있는 직원회의록 각 연도마다 다 있으셔야 된다는 거. 그게 바로 체크 포인트입니다. 운영 규정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블랙 엔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